볼게요. 바로 문제 풀게요. 같은 문제예요. 정산. 자,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와 이익이 공급가액 내역이다. 이를 통하여 2020년 이익이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로 처리한다. 자, 그럼 이번엔 자료부터 보면 매입세에 대한 걸 먼저 정리하라 그랬는데, 기계장치, 건물, 원재료, 얘가 우리 과세사업, 면세사업 공통으로 사용하는 제한 내역이라 그랬으니까 같이 쓰는 거죠. 그럼 여기에 적혀 있는 이 세액들이 공통 매입세액이 되겠죠. 지금 뭐 다 7월달인데 7월달이든 9월달이든 10월달이든 12월달이든 우리 지금 일단 과세기간 거 다 쓰는 거잖아. 그죠? 여기는 지금 7월달만 적혀 있지만 지금 우리 정사는 과세기간 거의 매입세액들 공통으로 쓴 거 매입세액을 전부 다 더할 거예요. 그럼 금액이 1억 500만 원이죠. 그럼 이제 1억 500만 원이고, 자, 그럼 이제 공통 매입세액은 구했으니까 총 공급가액, 매출액 중에 이제 그럼 이기 공급가액에서 이기 예정의 총 공급가액이 10억이죠. 9억 3천에 3천 더, 9억 7천에 3천 더하면 10억이고, 또 이기 확정의 과세 면세 얘 둘이 합치면 또 10억이죠. 그럼 총 공급가액은 20억이겠네. 그죠? 예정 확정가 합쳐야지 총 전체 과세기간 거니까. 그럼 총 공급가액은 20억이고, 그럼 면세 공급가액은 3천, 4천 합치면 7천이죠. 그러면 20억 중에 7천만 원, 7천 반하면 3.5%가 면세 비율이 되겠네요. 그리고 아래에 이기 예정 신고 시 공통 매입세 안분 계산에 의한 불공제세액이 315만 원 기불공제세액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얘 가지고 입력을 해보면, 자, 우리 회사 7700번으로 가고 7700번으로 가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서, 자, 이번엔 2기 확정 신고니까 10월부터 12월 정산 내역 탭으로 가서 공급가액 기준 아니요. 자, 이 문제 나왔을 때 확정 신고면 딱 기본 틀이 이거예요. 확정 신고에 정산이면 안분이라 적혀 있다 하더라도 확정 신고면 여기인 거예요. 원래 비율대로 나누는 걸 안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탭 이름을 안분 탭이다 정산 탭이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가 비율대로 나누는 걸 안분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기간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메인이에요. 그래서 예정 안분 탭, 확정 정산 탭 이름을 이제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총 공통 매입세액이 방금 1억 500만 원이다라고 우리 계산했었죠. 우리 기계장치 건물 원재료 거. 그럼 1억 500만 원이다라고 쓰고, 다음 총 공급가액은 우리 예정 거 10억, 확정 거 10억 해서 20억이니까 10억 단위는 그냥 공 3개 3번만 붙이면 돼요. 9개. 그래서 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그럼 20억이고, 그리고 면세 공급가액은 7천이고, 그럼 3.5%라서 367만 5천 원을 불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불공제 매입세액은 자료 제일 아래쪽에 있죠. 315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럼 이번엔 52만 5천 원만 더 불공제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얘는 끝이에요.
할만하죠. 얘도.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자, 기출 문제를 보기 전에 제가 뭐 특이한 걸 좀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얘는 특이 사항인데, 자, 첫 번째가 만약에 공통 매입액 중에서 단기에 공통 매입액이 단기 매입, 단기 매각된 경우, 올해 이번 과세 기간이든 예정 신고 기간이든 이번에 사서 신고 기간에 이번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때는 직전 과세 기간 면세 비율을 사용할 거예요. 직전 과세 기간에 총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을 쓸 거라는 거예요. 이건 안분 탭이든 정산 탭이든 둘 다 직전 과세, 안분은 예전 거지만 직전 예정 신고 거 쓰는 게 아니라 과세 기간 거. 그래서 둘 다 직전 과세 기간 6개월치 거를 면세 비율로 쓸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방법을 쓰냐면, 자, 안분을 봤을 때도 원래 면세 비율은 과세 기간께 정확한 거지 예정은 임시적인 거예요. 과세 기간이 이번 과세 기간에 면세 비율은 몇 %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월 1일 날 사서 2월 8일 날 팔았어요. 그런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한 거 가지고 면세 비율이라고 말하기에는 이 자산을 취득해서 우리가 쓴 기간이 한쪽으로 편중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 기간 동안에 면세 비율이 적절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전 과세 기간에 일어난 전체 기준을 가지고 면세 비율을 따지겠다는 게 취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특이 사항이 뭐가 있냐면, 자, 여기에는 면세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우리 안분 계산 안 한다는 거예요. 안분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때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세 비율 5% 미만이라도 안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외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5% 미만일 때는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해 라고 했는데,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원이면 5% 미만이 더 크니까 그냥 안분 계산해, 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금액이 크면 면세 비율 작아도 해라, 그 소리예요. 또 얘가 자, 면세 비율이 5% 미만 5% 이상이고 여기에 인데 뭐냐,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인 경우 이상이고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때는 5%가 넘지만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이면 이 또한 얼마 되지 않죠. 그래서 이때도 안분 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은 정말 라임을 좋아하죠. 그죠? 얘는 오라인 하면 그러니까 전부 다 오자죠. 그죠? 그래서 안분 관련된 건 다 오자예요. 얘는 세기죠. 미래 여러분들이 또 다른 뭐 공부를 더 하시면 과세 비율 구할 때 있는데, 이 지금 면세 비율 구하지만, 근데 과세 비율 할 때도 5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에요. 그럼 공급가액이라서 원래 이거의 공급가액이 5천만 원이죠. 그래서 온통 뭔가 면세 과세 비율 나누는 건 전부 다 오라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라임 가지고 이게 우리 기준이고,
자, 그리고 지금 이 아랫부분 이거는 이론 시험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이론 시험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이 아래 세 개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혹시 모를 그 대비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제가 왜 혹시 모르리라고 말하냐면 세무 1급에는 종종 이 짓을 해요. 세무 1급에서는 그래서 처음 모르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0년 1기 까고 있는데 왜 2019년 공급가액 썼는지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대. 그래 나도 내가 그래라고 한 거 아니라고, 세법에서 그래라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이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규정이. 그 보면 언제 샀고 언제 매각 적혀 있는 글자가 있으면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그건 세무 1급 형태인 거고, 하지만 세무 2급에도 틀려라고 낼 때는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 부분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세무 2급에는 아직 얘가 등장한 적은 없는데 등장한다면 등장 가능. 이론 시험에는 얘는 등장한 적이 몇 번은 있어요. 이론 시험에는. 자, 그럼 이제 우리 기출 문제를 봅시다. 정사는 기출 문제가 있어요. 자, 페이지 523페이지로 가서 회사는 275. 자, 문제를 볼게요. 1번 다음 자료 이용하여 과세 및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용 사업자인 당사의 2020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 공통 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탭을 입력하시오. 1기 예정 신고서에 방영된 공통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20만 원이고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며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이번에 확정신고 기간이죠. 그리고 친절하게 정산 내역 탭 입력하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공통 매입세액 과세기간 부분을 볼 건데, 자, 매출 말고 제일 아랫줄 공통 매입세액 라인을 보면, 자, 1기 예정 거고 1기 확정 거고, 그럼 공통 매입세액은 120만 원이죠. 그죠? 다음, 그럼 총 공급 가액을 볼 거면, 자, 매출인데 뭐 예정 확정가 합쳐서 1기 전체니까 전체 거 보면 되겠죠. 그럼 과세가 3,300, 그리고 면세가 1,000만 원. 그럼 합쳐서 4,300이 총 공급 가액이죠. 그죠? 그리고 면세 공급 가액은 그 중에 1,000만 원이다. 4,300 중에 1,000만 원이다 한 거고, 그리고 불공제분 예정 신고 때 기불공제세액이 20만 원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다 봤다. 그죠?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가서 1기 확정 신고 기간인 4월부터 6월 공통 매입세액 정산 내역이고, 자, 1번 공급가액 기준으로 항상 가는 거고, 자, 총 공통 매입세액은 120만 원이었어요. 그죠? 다음 총 공급가액은 4,300이에요. 어떤 숫자인지 인지하시고 4,300 어떻게 구했는지 아시겠죠? 다음 면세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이에요. 자, 1,000만 원도 문제에서 보시고 어떻게 구했는지 이해가셨죠?
그럼 기불공제 매입세액은 20만 원이고 이건 그냥 문제 적혀 있는 거 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 예, 금액이 나오죠. 근데 만약에 얘 안 알려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구해야지. 그냥 예정신고 때 안분 계산은 적절히 계산되어 있다라고 하면 자 보면 우리 이거 가지고 구할 수 있죠. 일기 예정 때 안분할 때 결국은 이 40만 원 가지고 면세 비율 할 건데 반반이네. 그럼 20만 원 했겠네. 이해가나요? 그게 이해 안 가면 이거 가지고 안분 탭 써보면 되지. 대신 쓰는 건 상관없는데 썼으면 제자리 돌려놔야 되죠. 항상 어릴 때 저 물건 뭐 쓰고 제자리 안 둔다고 어머니한테 엄청 많이 혼났어요. 우리 썼으면 제대로 돌려놓는다는 건 얘 쓰면 안 되는 애인데 쓰니까 썼으면 쓰고 나서 지우라는 이야기예요. 안 지우면은 여기 자기 기간도 아닌데 부가신고서 들어가요. 그럼 우리 예전 거 가지고 보면 400만 원이잖아. 얘는 공급가액이니까 그럼 40만 원이고 총 공급가액은 500, 500 합치면 1000만 원인데 면세는 500이다 라고 하면 알아서 20만 원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 예정신고 때 했겠죠. 원래 1월부터 3월에 이 회사는. 그렇기 때문에 정산에 여기에 20만 원이 나중에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 과세기간, 그 확정신고 기간에. 근데 얘 썼으면 지워야 돼요. 안 지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얘가 이 금액이죠. 그런데 저장 버튼 누르면 안분 탭에서 입력한 것까지 합쳐져서 4월부터 6월에 둘이 합쳐져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안분 탭 썼으면 위에 삭제 버튼 눌러서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안 알려주면 뭐 그런 방식으로 하든 문제를 보고 그냥 내가 계산할 수 있으면 50%네 이거의 절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여러분 편리하시게 어떻게든 만약에 나온다면 그렇게 푸시면 돼요. 자 다음 604페이지 283 604페이지 28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일기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 공통매입세액 정산내역 탭을 작성하시오. 기존 입력된 데이터 무시할 것. 이번에도 확정신고 기간에 공통매입세액 정산내역 탭. 자, 당사는 과세 및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겸용사업자이고 아래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일기 예정신고 시 반영된 공통매입세액은 불공제분은 375만원이며 예정신고는 적법하게 신고되었다. 얘가 기본공제 매입세액이 되겠죠. 자, 일기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으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한다. 자, 그럼 먼저 공통매입세액 할 건데, 자, 공통매입세액은 이번엔 합계를 안 줬네요. 예정 확정거 둘이 있으니까 공통매입세액은 우리가 스스로 1000만원, 800만원 해서 1800만원이다. 공통매입세액은 1800이다. 자,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매출은 자, 1억 5천, 2억 5천, 1억 5천 합치면 4억. 또 2억, 1억 5천 합치면 3억 5천. 얘는 4억, 얘는 3억 5천. 합치면 7억 5천. 그럼 총 공급가액은 7억 5천이고
총 공급가 얘 4개 다 더해야지. 그죠? 그 중에 면세 공급가액은 1억 5천, 1억 5천이니까 3억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면세는 3억. 이해가셨나요? 실화씨 이해갔어? 자, 그럼 이제 입력할게요. 기간은 일기 확정인 4월부터 6월. 정산 내역 탭에 가서 1번 공급가액 기준. 자, 총 공통 매입세액은 1000만원하고 800 더해서 1800만원이었고, 총 공급가액은 2억 5천, 1억 5천, 2억, 1억 5천 다 합쳐서 7억 5천만원이고, 면세 공급가액은 1억 5천, 1억 5천, 3억이고, 그리고 기불공제 세액은 375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할만하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지금 정산 문제를 풀거나 안분 문제를 풀고 있는데 2019년 정보가 있는 거야. 그러면 냄새를 맡아라는 거예요. 왜냐면 안분이나 정산인데 지금 우리가 일기하고 있는데 2019년 게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럼 그때는 이 경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 다시 읽어보면 얘를 산 날도 적혀 있고 판 날도 적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냄새를 맡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이제 466페이지로 와서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자, 이건 확정 신고 시 고정 자산만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겸용 사업자가 확정 신고 시 고정 자산만 하는 거고, 고정 자산이 뭐죠? 세법상 감가상각하는 자산. 한마디로 여러 과세 기간에 걸쳐서 사용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얘는 과세 기간별 면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날 때 재계산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재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 면세 비율을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다시 계산하지 말고 그냥 기존대로 그대로 하자, 그런 의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죠? 야, 얘네들은 끈질기게 오라임을 타고 가고 있죠. 그죠? 5% 이상 차이가 안 나면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그냥 기존 거 그대로 재계산하지 다시 계산하지 말자. 그냥 그대로 가.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처음 예정신고 때 물건을 샀어요. 그럼 예정신고 때 물건을 샀다는 건 아직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일단 부가세법이 빨리 불공제해가지고 세금을 빼내고 싶어서 예정신고 때 안분 계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정신고가 되면 이제 이번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로 해서 과세기간 확정 면세 비율을 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과세기간이 되면 또 과세기간 확정 면세 비율이 나올 건데, 그때
샀을 때하고 둘이 차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최소 1년 이상 써야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고정자산만 하는 거예요. 고정자산 아닌 거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 원재료하고 토지를 꼭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냥 위에 고정자산만이라고 적어놨으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원재료나 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대상 재계산 대상 아님. 고정자산이 아니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우리가 자 예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면세 비율이 변화해 왔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럼 먼저 A 자산을 가지고 보면 자, A 자산은 이건 자산별로 각각 취득 시점부터 하나씩 해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취득을 이때 했다라고 볼게요. 이때 취득을 이때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취득했을 때의 과세기간 확정 면세 비율이 40%죠. 그러면 이제 2기가 되었을 때 면세 비율을 비교를 해요. 자, 그럼 면세 비율이 몇 퍼센트 차이가 나죠? 4% 차이가 나죠. 그러면 5% 이상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재계산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재계산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재계산을 안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얘는 면세 비율을 그대로 40%로 두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기존 40% 그대로 갈게 그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X2년도 1기에 자 43%가 되었어요. 자, 그럼 재계산할까요? 자, 이때 어떤 생각하냐면 직전 과세기간하고 차이는 7%가 나지만 근데 우리가 A 자산의 면세 비율을 36%로 줄였나요? 다시 계산 안 했죠. 재계산 안 하는 건 그냥 기존 면세 비율 그대로 사용한다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럼 40%인데 얘가 43%인 거예요. 그러면 5% 차이가 안 나죠. 그냥 계속 40%로 가자 그거예요. 이 5% 차이라는 건 우리 세법이 인지하고 있는 면세 비율하고
과세기간 면세 비율하고 지금 이번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하고 차이가 5% 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처음엔 40%인데 그대로 40%였고 두 번째는 36%인데 4% 차이밖에 안 나네. 4% 그대로 가. 그럼 40%인데 또 그냥 43%예요. 그럼 얘도 얼마 차이 안 나네. 40%로 계속 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로로 쓴 거는 얘는 재계산 안 한다는 의미는 기존 면세 비율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면세 비율을. 그럼 이제 X2년도 2기에는 재계산을 할까요? 지금 X2년도 1기의 면세 비율 몇 퍼센트라고 그냥 했죠? 40%로 가기로 했잖아. 그대로. 재계산 안 한다는 건 40%인데 지금 X2년도 2기에 몇 퍼센트죠? 46이면 6%니까 5% 차이가 났죠? 이때는 재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재계산해서 얘를 46%로 면세 비율로 조정할 거라는 거예요. 자, 느낌 좀 오시나요? 그럼 이제 얘 재계산 하나요? 재계산 안 하겠죠? 46% 50% 비교하면 4%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얘는 재계산 안 한다는 건 46%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재계산 하나요? 안 하죠? 방금 끄덕끄덕 하신 분은 기준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같이. 그죠? 왜 안 했죠? 46인데 44면 지금 이거하고 이렇게 비교해 가는 거지. 그러면 지금 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점하고 이 시점만 면세 비율이 한 번만 바뀌고 그 외에는 차이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계속 면세 비율을 인정하고 가겠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비자산을 볼게요. 자, 비자산을 이때 취득했다고 볼게요. 취득. 자산별로 취득 시점부터 해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면세 비율 시작이 36%죠. 그죠? 자, 그럼 X2년도 1기에 재계산 하나요? 해야지. 36%인데 43%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재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36%를 로 죄송해요. 43%로 바꾸는 거예요. 36%다라고 면세 비율 잡혀 있던 걸 43%로. 자, 그럼 이때 이제 그럼 이 비자산은 하나요? 43과 46 비교하면 되죠. 그러면 면세 비율이 5% 차이가 안 나니까 43%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X3년도 1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재계산을 해야 되겠죠. 50%하고 43%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7%만큼 우리가 조정을 해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또 해야 되겠죠. 이때 다시 우리는 44%로 얘를 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표현하는 게 취득했을 때는 뭐냐 36%였죠. 그럼 이때 43%가 되면 7%가 올라갔죠. 그래서 비자산만 가지고 봤을 때 면세 비율 증감을 플러스 7%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 쓰는 건 비자산 면세 비율 증감을 이야기하며 얘는 지금 7%가 증가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그대로니까 재계산 안 할 거고 그랬다가 얘는 또 플러스 7%가 증가했다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6%가 감소했다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는데 면세 비율 계산은
과세 공급가액 더하기 면세 공급가액 분의 면세 공급가액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뭐 퍼센테이지로 하고 싶으면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가 나오겠죠. 제가 말한 것처럼 퍼센테이지로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안 좋지만 쉬워 보이죠. 근데 금액으로 줄 거예요. 그럼 금액으로 주면 여러분들 그 어려운 숫자로 주진 않아요. 쉬운 숫자로 주니까 그럼 금액으로 주면 여러분들이 일단 면세 비율을 쭉 먼저 정리하는 게 먼저 할 일이에요. 면세 비율을 쭉 정리하는 게 여러분이 먼저 하실 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얘네들은 그냥 무한정 사오면 쓸 수 있는 기간 동안 다 하는 게 아니고, 자, 지금 이 하는 이유가 면세 비율이 증가하고 감소를 하면 그만큼 불공제했던 금액을 더 불공제하거나 증가했으면 줄어들었으면 다시 오히려 환급을 다시 공제되도록 돌려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면세 사업이 잘 됐다가 첫 번째 과세 기간은 많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고정자산은 오랫동안 쓰겠죠. 그렇게 되면 이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처음 샀을 때 과세 기간에 맞춰 가지고 되면. 그래서 다시 계산해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샀는데 그 매입세액이 100만 원짜리인 공통 매입세액인 게 있는데, 근데 얘가 참여 면세 비율이 50만 원 50%라서 50만 원을 불공제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과세 기간에 면세 비율이 60%로 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60만 원 불공제해야 되니까 10만 원 더 불공제할게. 이게 맞을까요? 50% 때는 50만 원인데 60% 때는 60만 원이니까 10만 원 더 할게. 그때 느낌이 여러분이 찝찝하게 느껴지시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고정자산이니까 쓰다 보면 닳잖아. 그래서 닳는 것만큼 빼고 10%를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제가 이런 표현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감가체감률이라고. 자, 감가체감률이 건물이나 구축물은 1과세 기간에 5%가 닳는 걸로 보고, 기타 자산, 우리 기기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이런 거는 1과세 기간에 25%가 닳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면세 비율이 10% 증가했지만 만약에 그게 비품이었다라고 하면 100만 원 중에 50만 원 불공인 걸 60%하면 60만 원이라고 10만 원 올리는 게 아니라 25% 달았으니까 7만 5천 원만 더 불공제하겠다는 거예요. 야,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말하는 것 같은데 컴퓨터가 그걸 계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숫자를 쓰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얘를 얼마에 주고 사왔고 몇 월 달까지 샀는지를 쓰는 이유가 몇 과세 기간 지났는지 컴퓨터가 세게 해주려고. 그리고 우리가 건물이다 구축물이다 이걸 선택을 하는 이유는 그래야 컴퓨터가 이걸 적용할지 이걸 적용할지 알아서 해줄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건 K랩이 해주는 거지 스마트A는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돼요. 경과 과세 기간 수도 셀 거고. 그럼 우리 경과 과세 기간 수는 자 원래 세법법전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 개시일부터 산정을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뭐 한다고 그렇게 세? 그래서 저는 이건 이렇게 세요. 취득한 후부터 그냥 과세 기간 종료일 수를 셀 거예요. 그냥 과세 기간 종료일 수는 1년에 몇 개 있죠? 2개밖에 없잖아. 6월 30일하고 12월 31일이 몇 개 지나갔는지 샀을 때부터 수를 세면 돼요. 이번 거 전까지.
근데 6월 30일 날 사도 6월 30일을 카운팅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적어 놨는 거예요. 1과세기간 지나간 걸로 산정을 해버릴 거거든. 자, 그럼 자, 우리가 서식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자, 지금 이때 지금 재계산할 때 단기의 면세 비율이 50%죠. 단기께. 지금 이 기준 가지고 이야기하면 단기께 50%죠. 그러면 면세 비율 계산했던 직전 거는 이때가 직전이 아니라 비자산 같은 경우는 이때가 직전 면세 비율 계산한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때와 이때 차이를 지금 조정하는 거잖아. 7% 올랐다. 그죠? 이해가셨죠? 그럼 3005번 회사로 와서 3005번 회사로 와서 자, 647 왜 이래? 467페이지로 467페이지 부가가치세 과세제화와 면세제화 제조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차량 운반구에 대한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부가세 이익이 확정신고 시에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 자료에 의해 해당 세액을 계산하시오. 자, 그럼 2월 10일 날 샀는데 취득가액이 2,000이면 세액은 200이고, 자, 그럼 1기 공급가액 비율이 적혀 있는데, 자, 면세가 4,000이고 과세 6,000이에요. 면세 비율 몇 퍼센트죠? 40이죠? 우리 이 정도 숫자는 할 수 있잖아. 그죠? 40%죠? 자, 그럼 다음 동그라미 4번 2020년 2기 면세 비율은 몇 퍼센트죠? 50%죠? 그럼 40%, 50%, 5% 이상 차이 났죠? 그럼 재계산하는 거예요. 재계산. 자, 그럼 이제 얘 가지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가서 10월부터 12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자,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으로 가고, 자, 이번 문제는 문제 첫 번째 줄에 차량 운반고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2번 기타 자산, 다음 아니오라고 하고, 다음 해당 제화의 매입세액 얼마였죠? 200만원이죠. 그럼 200만원이고, 자, 한글 잘 보세요. 취득 연월이잖아. 그죠? 날짜 쓰면 안 돼요. 날짜 쓰면 여러분이 과세기간, 경과과세기간 수를 다시 세거나 아니면 지우고 다시 쓰는 게 편해요, 사실은. 얘는 다시기 안 주니까 얘는 2020년 2월이다. 그럼 6월 30일 한 번 지났죠? 지금 2기니까. 그래서 한 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기타 자산이니까 25% 한 번 달아서 75% 남았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자, 단기와 직전이 있는데, 단기는 이번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이고, 직전은 직전 우리가 재계산했거나 처음 확정신고했던 그 직전 면세 비율 있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면세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정보를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린 단기 거는 동그라미 4번이죠. 총 공급가액은 5천 5천 더하면 1억이니까 1억이고 1억이라 쓰고, 면세 공급가액은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이다. 자, 다음 우리 직전은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쓸 건데, 그럼 6천 4천 6천 더하면 1억이니까 1억이고, 그리고 면세는 4천이니까 4천이다. 그러면 4천에서 지금 40%에서 50% 증가니까 10%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냥 플러스로 나온 거니까. 그러면
15만 원만큼 더 불공제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면세 비율이 거꾸로 줄어들면 예를 들어서 면세가 이번에 우리가 3천만 원 됐다면 마이너스 10만 원이라서 15만 원 돌려주겠다고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불공제했던 거에서. 근데 지금은 10%가 증가했기 때문에 10%더 불공제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200만 원에 10% 하면 20만 원이잖아요. 그죠? 면세 비율의 차이가 10%면 20만 원 해야 되는데 한 번 달았기 때문에 25% 빼면 15만 원이죠. 그래서 15만 원 더 불공제한다고 이걸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럼 4번 하면 끝나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재계산이에요. 자, 이제 쉬었다가 이 마저 하고 이제 부가세 신고서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